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1일 금요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3만 1,000선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37% 급등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3,75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31% 상승한 1859.72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급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반등 이유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주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 채권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가를 계속 좀 짓눌러 왔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이제 채권 금리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4.3%도 돌파를 했습니다. 2년물도 4.6%를 상향 돌파를 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후 중에 이 채권 금리가 다시 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고 고점에서 소폭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역시 4.64%까지 오른 다음에 다시 4.5%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상승폭이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조금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어쩌면 고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채권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한 영향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 동안 오른 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야 되나라는 이런 과도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금리가 어쩌면 상단에 닿았을 수 있다라는 심리를 촉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리를 다소 진정시키고 주식시장을 랠리를 시킨 가장 큰 요인 역시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타미리어스 기자가 이제 다음 FOMC 그리고 그 이후의 FOMC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도 조절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FOMC가 이제 다다음 주죠. 11월 1일에서 2일에 있는 11월 FOMC 회의에서 이제 11월에는 75bp의 금리 인상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예고를 하면서 급격한 감속에 대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12월에 50bp 금리 인상에 그치고 싶을 경우 이번 11월 FOMC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긴축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앞서서 이제 다수의 연준 위원들,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라든지 라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 다음 회의에서 이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레이너드 이사 역시 11월 이후, 즉 12월 회의에서부터 이제 거기서까지 75bp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너무 높은 금리 인상의 위험에 대해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쩌면 연준이 11월을 마지막으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연준 인사의 발언도 그대로 잇따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메리 데일리 버클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이 11월 FOMC에서의 75bp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75bp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는 지금이 속도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연준이 이제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그 강제적인 경기 둔화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일주일 내에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4.5에서 5%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 페드의 연준 인사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가면서 오늘 금융시장에는 12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속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번 주에도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찰스 슈왑 오늘 랠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과매도권에 있었던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것이 극도로 부정적이게 되면은 결국 바운스가 나오고 오늘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랠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랠리가 하루 이틀짜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대부분의 종목이 큰 폭 상승했습니다. 빅테크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이 2.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메타만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5% 이상 오르면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2% 이상 오르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빅테크 슈퍼위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큰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죄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다음 주 증시 향방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FOMC를 한 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전망이 시장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폭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스냅인데요. 네, 스냅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6%에 불과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스냅 주가 장중 30%가량 폭락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28% 이상 급락한 수준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다수의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회사의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소비자들이 카드값을 갚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대손 충당금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회사가 밝혔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오히려 5%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버라이존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데요. 실적은 이제 호조를 보였지만 후불 전화 가입자 수가 3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4.4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500의 상장 기업 88개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6%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중에 4분의 3가량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빅뉴스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트위터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에 약간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친러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미국 정부에 상당히 좀 불편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트위터를 포함한 이 일론 머스크의 벤처기업 사업들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하게 되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딜에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트위터의 주가는 오늘 4%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6% 이상 빠지자 이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이 기회를 틈타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이제 전일 테슬라의 주식 6만 주 이상의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화로 계산하면 약 19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고요. 11월 FOMC를 한 주 앞두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